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대역별로 잠깐 정리해 보면 제일 중요한 알파는 눈을 감고 이제 태스크 수행하지 않을 때 이제 포스테리어 영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알파가 이제 포스테리어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알파가 디퓨즈하게 퍼져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슬로우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프로세싱이 떨어지고 퍼티그하다 이렇게 보고, 레프트 헤미스피어에 알파가 액세스하면 아까 보셨듯이 디프레션이나 레프트 헤미스피어 중에 이제 러닝과 관련된 뭐 T3나 뭐 C5나 T5나 뭐 C3나 이런 러닝에 관련된 영역, 러닝의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해당 부분에 이제 알파가 그 액세스가 되게 되고요. 러닝을 해야 되는데 러닝 못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전두엽의 알파가 이제 부족할 때 이제 디프레션, ADHD, TBI, 멘탈 포그, 혹은 이제 드라우즈니스도 해당되죠. 전두엽 알파가 부족한 것은 세로토닌 디피전시하고 이제 관련이 많이 된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가 너무 낮은 경우, 앵자이티나 인솜니아 이런 경우는 이제 알파가 오히려 낮고 베타가 강한 이런 것이 되겠고요. 세타는 이제 크게 이제 헬스한 세타가 있고 항상 뭐 그렇지만 이제 어브노멀 세타가 있는데, 헬스한 세타는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나 이제 상당히 이제 순발력 있게 뭔가를 이제 해결하게 됐을 때 세타가 나오고, 워킹 메모리 태스크에서 나오고, 이 세타는 이제 세타 리듬 하나가 이렇게 어떤 ERP 태스크에서 피크 하나가 크게 나오는 그런 것처럼 한두 개의 알페이스, 한두 개의 세타 리듬이 순간적으로 출현하는 게 정상적인 건강한 리듬이고, 세타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 개의 리듬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어브노멀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트랙티브, 산만하다거나 이제 데이드리밍 할 때 세타가 많이 나오는 수가 있고, 이제 저지먼트가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주의가 좀 떨어지고 이제 모터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제 프론탈 세타 액세스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도파민 디피전시와 관련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세타가 이제 뭐 디프레션에서도 뭐 앵자이어티에서도 앵자이어티는 이제 세타가 많은 사람도 있고 베타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질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대역에 다 문제의 경우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태스크를 할 때 어떤 기억을 계속 이제 그 합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 기억을 잘 인출을 못했을 경우에 이제 세타 리듬이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이제 어브노멀 세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이제 SMR이라고 하는 12에서 24의 베타를 이제 12에서 15로 나누고 15에서 20으로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SMR이라는 베타는 이제 고양이가 그 쥐를 발견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숨을 죽이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나오는 걸로 이제 그 베리 스터먼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해서 요 실험 환경에서 이제 고양이가 이제 SMR이라는 뭔가 경계 태세를 딱 그 목표 먹잇감을 찾고 딱 그 비절런스를 하고 있는 모터를 딱 캄다운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SMR이 나오는데, 그런 SMR이 나오면 이제 그 튜브로 연결해서 바로바로 이제 그 우유를 입안에 넣어주게 되면 고양이가 그 SMR을 점점 잘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훈련 장치까지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SMR이 이제 그 실제 이제 에필랩시의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1헤르츠 미만의 슬로우 코티컬 포텐셜이 이제 상당히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많은 케이스가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SMR 뉴로 피드백이 이제 워킹 메모리 퍼포먼스를 향상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SMR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뇌파로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의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할 때 프론토 센트럴 영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베타가 혹은 이제 라이트 헤미스피어 쪽으로 이제 베타 액세스 할 때는 이제 아까 디프레션과 반대로 앵자이티나 에지테이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베타가 너무 익세시브 할 때는 ADHD나 OCD, 또 수면, 뭐 일을 많이 간다든지 러닝 디서빌리티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같은 질환이라도 슬로우 웨이브가 많은 경우, 하이 프리퀀시가 많은 경우 서로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앵자이티, 에필랩시, 뭐 자폐, 우울증에서도 이제 익세시브 베타가 있기 때문에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항상 이제
프론탈 알파가 높다든지 세타가 높다든지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루미네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익세시브 베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베타가 너무 약한 경우는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앞에 나왔던 퀴즈에 대한 부분 한번 다시 같이 살펴보고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이제 알파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제 후들 중심으로 발생하고 졸리거나 눈을 뜨게 되면 약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사고에 집중하면 당연히 알파파를 방해하는 거고요. 전두엽의 알파가 과잉한 경우는 이런 증상들이고 세로토닌 결핍과 관련이 되고요. 불안이나 강박, 편두통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불안함 알파가 감소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거고요. 알코올 섭취나 흡연은 이제 알파를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타 리듬은 이제 워킹 메모리 테스크 할 때 해마에서 시작된 정상 리듬이지만 이제 산만하고 부주의하고 망상 속에 있을 때 출현하는 불건강 리듬이기도 합니다. 인지 장애나 파킨슨, ADHD 투명 장애 이런 전두엽 중심으로 세타가 증가했을 때 이제 도파민 결핍이고요. 과 관련된다고 하고 있고요. 메모리 태스크에 이제 메모리가 잘 이게 리트리블이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메모리 랩스와 관련해서 이럴 때 이제 세타가 막 쭉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그런 리듬이 있다고 하고요. 졸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틀린 게 되고요.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터 시스템 정지할 때 그리고 나타나고 이제 뇌전증을 겪는 사람, 모터 스트립에서의 이제 알파 리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전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제 SMR 트레이닝이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져 있고, SMR이 나오는 영역은 이제 수면 혹은 이제 센서리 인테그레이션, 모터 스킬하고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인설라하고도 가까워서 통증, 이제 정서 사회성 기능과도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MR은 또 이제 수면 2단계 K 컴플렉스와 함께 출연해서 이제 수면 시에는 이제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SMR이 이제 강화되면 이제 수면이나 과잉 행동 불안, 공포 공황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긴장 통증 이런 이제 인설라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영향을 줘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SMR 12에서 12Hz 베타 리듬은 사실은 이제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센서리 모터에서만 나타나는 걸 SM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타 리듬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태스크 수행 시 프론트 센트럴에서 잘 나타나고 베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20Hz 이상을 오버어라우저로 보고 있고요. 오버어라우저는 이제 통증이나 불안, 강박 자폐 여러 증상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베타가 너무 약하면 이제 인지장애나 집중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타 리듬이 이제 눈을 뜨고 감는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마 리듬은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에서 발생하는 이제 40Hz 리듬인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요. 이제 학습이나 문제 해결, 멘탈 샤프니스 등 이제 브레인 펑션을 오거나이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제 바인딩 리듬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워킹 메모리 수행 시 이제 나타나는 세타 리듬과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같은 채널에서 세타와 감마가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 영역에서 감마 리듬을 강화하면 인지장애가 이제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지장애에서 볼 수 있는 뇌파는 이제 전두엽이나 측두엽 이런 데서 이제 세타가 이제 나오면 안 되는 데서 퍼시스턴트한 세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멘틱 메모리냐 에피소딩 메모리에 따라서 이제 코어런스 문제가 좌측에서 나타나느냐 우측에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 피크 주파수가 이제 느려지고 알파 파워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장애에서 베타도 많이 약화돼 있고 SMR 등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브레인 브라이트닝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개선 효과가 요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는 이제 전두엽에서 특히 알파나 세타가 이제 강하게 우반구에 비해서 좌반구가 강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이제 프론탈 4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알파 대역에서 하이퍼 코헤런스가 발견되고요.
앵자이티를 동반하면 이제 도살 영역에서 센트럴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베타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SSRA는 이제 전두엽 알파를 줄여줘서 모든 요일증에 사용될 수 있다. 이제 전두엽 알파 익세스가 있는 데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베타가 너무 높다거나 이런 데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가 되겠죠. SSRI 알파 과잉을 이제 해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뇌파를 가진 우울증은 사용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면 장애의 경우에는 이제 델타 증가가 관찰될 수, 수면 부족에서는 이제 델타 증가가 관찰될 수 있고, 수면 장애에서는 이제 델타가 감소하고 베타가 이제 증가되고, 혹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베타 스핀들도 사실 많이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PZ가 이제 그 알파의 이제 소스 영역 쪽이 이제 고위 시각 영역도 알파의 PZ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PZ 알파를 강화하거나 SMR을 강화하면 이제 수면 장애에 이제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고요. 학습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학습의 영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뭐 그 부분에 알파가 너무 높다거나 혹은 이제 세타가 높다거나 이렇게 감마가 낮다거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타와 같은 슬로우 웨이브가 높아서 이제 에그젝티브 스킬도 상당히 낮고 주의력도 낮고 알파 주파수가 상당히 낮은 학습장애 환자들의 경우에는 알파를 세타랑 비슷한 주파수에 따라 쌀파라고 불리고도 있고요. 이제 문제 해결에 관련된 40Hz가 이제 부족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거고요. 학습 영역에 따라서 이제 코헤런스 문제가 해당 영역들 간에 이제 많이 벗어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HD 같은 경우는 이제 전두엽에서 세타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고, 이제 세타 베타 비율이 이제 정상에 비해서 이제 언더어라우저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경우가 많고, 소아청소년은 이제 CZ를 중심으로 이제 이것을 많이 보고 있고요. 성인에서는 이제 브레인이 좀 더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전두엽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FZ를 기준으로 보통 많이 세타 베타 파워 레이쇼를 보고 있습니다. 전두엽에서 알파가 높은 그런 타입도 있고요. 또 혹은 이제 도살에서 베타가 전체적으로 높은 그런 타입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알파 피크 주파수가 느리면서 전두엽 알파가 높다. 이런 경우 알파 피크 주파수도 빠르면서 전두엽 알파도 개선하는 이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HD는 이제 수면과도 굉장히 깊은 이제 관련이 있어서 수면이 부족했을 때 이제 ADHD의 증상이 더 많이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많이 보고가 또 되고 있습니다.